지금 이 전날 그 업무 포탈에 컴퓨터가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컴퓨터를 일부 파손한 이런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6일 날 동료 교사 중에 한 명이 퇴근하다가 보니까 불 꺼진 교실에 이 해당 교사가 혼자 서성이고 있으니까 그 교실 문을 열고 어제 함께 퇴근하겠느냐, 아니면은 뭐 말씀 좀 이야기 좀 나눌까요? 이런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 해당 교사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뭐 헤드락을 걸거나 뭐 하는 뭐 이런 행위, 아니면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동료 교사가 매우 놀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 해당 교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교감 선생님이 이걸 인지하고 이번 사건에 해당 교사에게 주의도 주고 사과하도록 한 이런 조치, 그다음에 지원청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정 상황을 파악하고 이 교사에 대한 어떤 조치 등을 관리자에게 뭐 당부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나간 건 6일날 당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7일, 8일 월요일날 오전에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7일. 아니 10일 오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일 오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6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일 오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건 당일 오전이잖아요. 예. 몇 분이 나가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2명의 장학사가 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또 다른 교장님, 그러면은 그 가해 교사가 컴퓨터를 파손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질환으로 인해서 교직 이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교원에 의해서는 교육감 직권으로 직권 면직, 직권 휴직을 처할 수 있게 하는데요. 뭐 이 사안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20년 이상 교원으로 활동하시는 교사분이신데 지난해 12월 휴직 신청 외에 이전에는 한 번도 휴직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휴직을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꼭 휴직이 아니더라도 뭐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교장과의 뭐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학교 내부에서요. 지금 이런 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수시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걸 카운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학교 관리자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것은 특이 어떤 행동사항이 이전에 있었던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약물 복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는 뭐 조용한 상태에서 뭐 교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 전에 특이한 사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전시 교육청은 2020년에 한번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를 했고 2021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정신질환이나 육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이 심의위를 개최한 적이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본인이 정작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휴직을 청원하지 않고, 근데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민원을 산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정상적인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은 어떤 행태를 보인다든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회부해서 정상적인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직권 면직을 시키거나 직권 휴직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처럼 만약 한 번 내가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에 갔는데 휴직을 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매번 회부해서 그걸 다툰다면은 이 인권침해에 소지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질병휴직이 반복될 경우 아니면 뭐 민원이나
방금 말씀드린 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감사 같은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등교육과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계속이 되어 있는데 유초등교육과 이번에 사고가 난 유초등교육과에는 업무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인사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에서 소관 양쪽 과에서 두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중등교육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사항 같은 거는 간사를 초등에서. 네, 제일 아까 학원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학원 그 차량 기사가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안 오니까 교통교사한테 아이가 안 온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4시 30분쯤 내려갔다 했는데 아이가 발견된 시간이 5시간 훌쩍 넘어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러면 그 10분 뒤에 아이가 사라진 거를 인지하게 됐거든요. 저거 교통교사는. 근데 이제 사라진 시점부터 뭐 경찰 출동하기 전 사이라도 학교에서 아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니라고 이렇게 왜냐면 같은 2층 시청각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바로 아마 옆이라고 이제 저도 보이는데 그 사이에 학교가 뭘 했나요? 아이가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 사인이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실 좀 일찍 발견이 됐다면 어땠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청각실도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장비를 넣어놓는 그 조그만 어떤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 귀가도 하지 않았고 이 학생이 학원 차에도 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교직원들하고 다 학교 교내를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시청각실 내부에 어떤 조그만 어떤 장비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뒤졌지만 거기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여기 보면 시청각실로 수재가 파악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말이 맞는 건가요? 위치 추적을 통해 시청각실로 파악했고 예. 시청각실 내 장비실에서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시청각실로 파악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시청각실에 장비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교직원이 모르나요? 뭐 그게 그거라기보다는 학생이 거기에 가 있을 개연성을 낮게 본 것 같습니다. 부분들이 예. 유족들 말씀으로는 예. 시청각실에서 처음 발견한 게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지금 교육청 브리핑과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위치 추적을 통해서 하는 건 정밀하게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봤거든요. 시청각실이라고 네. 쓰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청각실이라는 거 알고 있는 애를 못 찾은 건지 시청각실을 끝까지 안 뒤진 건지 그 아까 처음에 브리핑하실 때 시청각실 문을 경찰이 땄다 그러는데 그럼 누가 뒤졌다는 거예요 시청각실? 시청각실 장비실이 아마 시건되어 있는 것으로 그럼 그 파악이 사람은 되고요. 어디 거기 네. 그 아이와 교사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뭐 미신살인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아마 내부에서 잠금 장치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럼 시청각실로 파악을 했다라는 게 몇 시인지 통상 저 생각할 때 어떤 누군가를 시청자나 아니라 찾는다는 개념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매우 삭잡지 심지어 이제 시청각실이라고 지적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헐렁헐렁 찾지 않는 이상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예,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 주시는데 저희들이 학생이 이 사건을 미리 저희들이 이제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이 아마 이 교내의 어떤 운동장이라든가 다른 곳 아니면은 이 학교 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 교사 내부에 어디에 이제 내부의 어떤 장비실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교사가 예. 같이 살아는 걸 알게 학교가 인지하시던 문제. 예? 피의자인 교사가 네. 같이 살아줬잖아요. 예. 있다가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게 학교가 온 거예요. 아마 그 16시 넘어서 이제 교무실에 함께 있다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되었으니까 퇴근해야겠다라고 나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예, 예. 교사가 왜 한 달 만에 복직을 왜 빠르게 한 건지 그 사유가 좀 있을까요? 가해교사.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휴직이라는 것은 이제 청원에 의해서 청원휴직이고, 그다음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는 순간 바로 이제 복직 신청을 해야 되고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복직할 때 이렇게 뭐 상담을 하셨다든지 뭐 교감 선생님 대화를 나눴다든지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서류 제출 과정에서 어떤 저희들이 내용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런 교감이랑 뭐 어떤 대화를 하셨고 왜 복직을 일찍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럼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나는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저희들이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판정 이 소견서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복직을 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교감 관리자와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